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상남도 합천의 황매산 자락에 있는 영암사지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신라 고려시대 때 이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찰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지금 봄 전령사 벚꽃이 바로 만개한 계절인데요. 이 영암사지에도 벚꽃나무에 화려하게 영암사지를 돋보이게 하고 있네요. 바로 이곳은 귀부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이 숲 사이로 바로 가까이에 한 30m 정도 거리에 이와 같이 영암사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암사지에서 서편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이와 같이 건물지와 그 다음에 귀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귀부의 성격, 조성 시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곳에 여러 번 왔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어쨌든 비문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가서 직접 조사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그러니까 중심 사역에서 다소 벗어난 지점에 이와 같이 건물지와 함께 좌우에 이기의 귀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부가 똑같다면, 양식이 똑같다면 동일 시기에 만들어졌을 거고 쌍탑과 같이 동일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걸로 판단을 해보겠지만 두 개의 귀부가 전혀 다른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도 다르고 그리고 조성 시기도 다를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밝혀보기 위해서 저도 동분서주에서 논문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건물지를 중심으로 이기의 귀부가 있고요. 앞에 석등이 있는데 이 석등 아주 잘 만들어진 석등이고요. 대석을 하나의 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돌로 큰 대석을 석등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공력을 기울였고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석등의 하중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중을 고려해서 아주 크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 건물지가 있는데요. 이 건물지 양쪽에 계단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초석들이 있어서 건물이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건물지의 성격이 참 궁금한데요. 저는 조사당 내지는 영당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고승들의 영정을 모신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마 이제 뭐 영정이랄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영당에 살아생전 조사가 입적하면 그 입적한 분을 탈굴해서 그대로 다시 살아생전 상을 만들어서 모시는 조사상을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례가 기록상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해인사의 희랑조사상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살아생전에 유체를 탈굴해서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현재 남아있지 않은 걸로도 보입니다. 뭐 설총이 자기 아버지는 원효를 분신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전해지고 있죠. 소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남아있다면 참 좋을 텐데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 건물이 바로 이 영암사와 관련된 유력한 고승의 영정을 또는 살아생전의 상을 모신 그런 건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이러한 사례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원주에 가면 법천사지가 있는데 법천사지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고승일 경우에 그런 사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와 같이 귀부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건물지를 중심하면 이 귀부가 이제 동서니까 서쪽 기부에 해당됩니다.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지대석은 서로 다른 돌로 만들었고, 귀부와 귀두는 비자까지 하나의 돌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돌을 채석을 해서 이 귀부를 조각을 해서 이 자리에 놨을 걸로 보입니다. 당시 상당한 공력과 함께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 귀부는 귀관문이 마모가 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육각형임을 알 수가 있고요. 좌우측에 다리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특히 귀두가 직립형으로 머리 부분에 눈, 코, 입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역동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귀두를 똑바로 세워서 전방을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두의 표현 기법은 일반적으로 신라 말기 때 유행한 그런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고려시대로 가면 약화가 되면서 귀두가 몸 쪽으로 움츠려 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비자도 있는데요. 비자 표면에 구름 문양을 새겨서 아주 신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부에 2단으로 비신 받침을 마련했는데 현재는 비신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애석한 부분입니다. 현재 합천 영암사지와 관련된 비신을 탁본한 게 남아 있습니다. 비신은 그러니까 어느 시기까지는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없어진 거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남아 있는데 그 비신의 탁본의 크기를 재보면 이 비의 비신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이 귀부에 활용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부는 전체적인 조형 기법이나 세부적인 양식, 또 조각 기법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신라 말기 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 영암사가 신라 시대 때 이미 창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라 말기에 이곳에 머물렀던 스님의 탑비를 세웠거나 아니면 사적비 또는 뭐 중창비 다양한 어떤 불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세웠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여러 정황상 아마 유력한 고승에 부도하고 그 다음에 탑비를 세울 때 활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면 학술적으로 고증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추정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 있는 귀부인데요. 동편에 있는 귀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남아있는 탁본과 일치합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게 적영국사 영준의 탑비의 비문입니다. 이 영암사는 고려 광종 때 현종 때 크게 활약했던 적영국사 영준이 하산을 해서 머물렀고 그의 탑비와 부도가 건립되었다고 기록상 전하는데요. 아마 이 귀부가 적영국사 영준의 탑비의 비신을 세울 때 사용됐던 그런 귀부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역사에서 미술사에서 확증이라는 것은 그게 그대로 남아 있거나 그대로 전해지거나 분명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증적인 자료는 없고 심증적으로 연결시킬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확증은 좀 금물입니다. 어쨌든 이 귀부는 현재 쥐대석과 귀부를 하나의 몸체로 조각을 했고요. 다리나 또 귀신, 그러니까 거북이의 몸체 표현이 약화된 그런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부의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귀신, 귀관문을 높게 돌출시켜서 한 측면은 시대가 좀 올라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면에도 이와 같이 귀신의 주는 문양을 반복적으로 표현했고요. 다리를 살짝만 돌출시켰지만 그래도 사실적인 기법을 보이고 있고 꼬리도 아주 유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귀관문을 새겼는데 귀관문에 이와 같이 다리 쪽에서 흘러나오는
갈퀴형 문양을 길게 휘날리도록 했고, 특히 이 귀관문에 이와 같이 화문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추가 장식을 해서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귀부 중에 이와 같이 화문을 추가적으로 장식한 것은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귀부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식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장인이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부 한 가운데 이와 같이 귀갑대를 쭉 놨습니다. 일종의 등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름 문양을 반복적으로 표현을 했죠. 거북이나 또는 자라 이런 동물의 형상을 그대로 모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비자도 사각형인데 독특하게 이와 같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듯한 그런 문양을 새겼습니다. 아주 신성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비자 측면에 쌍어문이라고 해서 두 마리의 고기가 표현이 됐습니다. 서로 꼬리를 이쪽 방향은 물고 있고요. 앞면에도 이와 같이 구름 문양을 새겼고요. 구름 문양을 화문처럼 새겼습니다. 이쪽 반대쪽에는 이런 걸 이제 어룡이라고 하는데요. 머리는 용의 모습, 몸체는 고기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어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어문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이쪽 방향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운데 있는 여의주를 서로 이렇게 받치는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쌍어문이 표현된 우리나라 귀부가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청의 지곡사지 귀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괴산 곽연사에 있는 통일대사 탑비도 이런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특정한 어떤 귀부에 활용된 걸로 봐서 그 귀부를 설계 시공했던 사람이 이 문양을 새긴 게 아닌가, 그리고 강한 수의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상부에 이와 같이 연화문을 사각형으로 둘러서 이렇게 새겼습니다. 연화문의 표현 기법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가운데 있는 연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한 게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펼쳐서 나가는 방향, 약간의 율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러한 연화문 표현 비법은 이 연화문을 표현한 또는 이 귀부를 시공한 사람의 장인의 어떤 기교적인 측면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두를 아주 웅장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서쪽 귀부에 비해서는 목줄이가 좀 움츠리든 그런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갈퀴나 이빨, 눈 이런 것들의 어떤 생동감이 상대적으로, 물론 이것도 굉장히 역동적이긴 한데 저쪽 서쪽 귀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역동성이, 생동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놓고 비교하면 저쪽 서쪽 지주가 먼저 건립되고 이 동쪽 귀부가 나중에 건립된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이와 같이 두 개의 귀부가 현재 남아 있는데요. 이쪽 동쪽 귀부는 현재 대략적으로 용도를 알 수 있는데, 저쪽 신라 말기 때 건립된 걸로 추정되는 귀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용도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관련 자료나 또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좀 밝혀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찰에 시대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양식과 조형기법을 가진 귀부가 남아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가까이에 서로 다른 귀부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나 또는 시대 간의 어떤 조형기법상의 변화, 조각기법의 변화, 수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신라와 고려시대 사람들의 장인들의 수준,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